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020년 1번 문제 풀이입니다. 50점짜리 문제였죠.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량이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하여 요마크를 발생시켰고요. 이동하다가요, 요마크의 끝 지점에서요, 보행자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A 차량은요, 보행자와 충돌한 후에요, 20m를 더 이동하여 주차된 B 차량과 정면 충돌하고요. 두 차량이 함께 맞물린 상태로 12m를 이동하고 정지하였습니다. A 차량의 운전자는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했다고 진술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요, 요마크 발생 시점까지의 거리는 40m였습니다. 조건 살펴보도록 하죠.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고요. 요마크 구간에서 횡방향 견인계수는 0.8이었었고요. 종방향으로는요, 등속 운동했습니다. 즉 등속 요마크라는 이야기죠. A 차량의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은요, 1.2초가 주어졌고요. 이 시간 동안은요, 등속 운동한 것으로 봅니다. A 차량의 요마크 발생 시 무게중심 이동 궤적을 측정했을 때 현의 길이가 12.5m, 그리고 중앙 정고가 0.2m로 측정되었습니다. A 차량의 보행자 충돌로 인한 속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A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한 후에요, B 차량과 충돌 시까지 운동 상태는요, 등감속 혹은 등가속 운동했습니다. 감속했는지 가속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A 차량과 B 차량은요, 맞물린 상태도 이동하였죠. 그리고 이때의 견인계수가 0.75였습니다. A 차량의 질량은 1500kg이었고요. B 차량의 질량은 1200kg이었습니다. 보행자는 연석 위에 서 있다가 가속도 0.47m/s의 자승으로 충돌 위치까지 7m를 뛰어간 사항이고요. A 차량은요, 0km/h에서 110km/h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 발진 가속도가 3.47m/s의 자승을 가진 차량입니다. 풀이 과정 및 단위를 기술하고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보면 5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요마크 발생 구간에서 A 차량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요마크 구간에서는 등속이라고 했었죠. 즉 등속 요마크인 게 핵심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길이가 12.5m였었고요. 중앙 정고가 0.2m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횡방향 견인계수가 0.8로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마크 시작 시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요마크 곡선 반경 먼저 구해야겠죠. R은 8n분의 C의 자승 더하기 2분의 M이 됩니다. M이 0.2m였었고요. C가 12.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8 곱하기 0.2분의 12.5의 자승 더하기 2분의 0.2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97.76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마크 발생 시 속도, 그리고 요마크 발생 구간의 A 차량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FGR이죠. F가 0.8이었었고요. G는 9.8, 그리고 R은요, 방금 산출한 97.76을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8 곱하기 9.8 곱하기 97.7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7.68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요마크 발생 구간 A 차량의 속도는요, 27.68m/s이라고요. 질문 2입니다. A 차량과 B 차량의 충돌로 인한 차체의 변형량을 장벽 충돌 환산 속도로 평가한 결과 A 차량은 9m/s, B 차량은 10m/s이었다고 하면요,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량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했죠.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하면 충돌 후 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장벽 충돌 환산 속도로 평가해가지고요, A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 9m/s, B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요, 10m/s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장벽 충돌 환산 속도가 없다면은요, 이 문제는요, 충돌 후 공통 속도를 산출한 다음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산출하고요,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할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산출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 경우에는요, A 차량의 충돌 직전 에너지를 산출하려면은요, 두 차량의 손상 에너지, 즉 장벽 충돌 환산 속도로 평가한 두 차량의 속도 가지고요, 운동 에너지 공식을 활용해서요, 두 차량의 에너지를 산출한 다음에 더해주고요. 그리고 두 차량이 함께 붙어서 이동한 정보도요,
미끄러질 때 소모한 에너지를 산출해 가지고요. 같이 더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량의 질량을요. M1으로 봤고요. 1500kg이었습니다. 그리고 B 차량의 질량은 M2로 봤고요. 1200kg이었죠. 그리고 A 차량의 충돌 환산 속도 V1-는요. 9m/s였었고요. B 차량의 충돌 환산 속도 V2-는요. 10m/s였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함께 이동했죠. 이때의 견인 개수가 0.75였었고요. 함께 이동한 거리가 12m,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럼 먼저 A 차량의 손상 에너지를 산출하겠습니다. 속도가 있으니까요. 운동 에너지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E는 2분의 1 mv에 자생이 됩니다. 질량이 1500kg이었고요. 이때의 속도가 9m/s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9에 자생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750J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B 차량의 손상 에너지 산출하면 되겠죠. 공식은 같습니다. E는 2분의 1 mv에 자생이 됩니다. B 차량의 질량은 1200kg이었고요. B 차량의 충돌 환상 속도는요. 10m/s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200 곱하기 1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만 줄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요.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 후 미끄러지며 소모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한일이죠. 그래서 한일은요. FD입니다. 그리고 F는 MA니까요. MAD가 되고요. A는 또 FG가 되죠. 그래서 MFCD가 됩니다. 그런데요. 두 차량이 함께 붙어서 이동했죠. 그래서 질량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E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FGD가 되는 상황입니다. M1이 1500, M2가 1200이었었죠. 그리고 F가 0.75,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 D는 12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500 더하기 1200 곱하기 0.75 곱하기 9.8 곱하기 1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3만 8140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이 충돌 시 보유한 에너지는요. 방금 산출한 3개의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두 차량의 손상 에너지 더하기 미끄러지며 소모한 에너지입니다. A 차량의 손상 에너지가 6750이었었고요. B 차량의 손상 에너지가 6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며 소모한 에너지는요. 23만 8140이었습니다. 적용시키고 계산하시면은요. 35만 8890줄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요. 35만 8890줄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3번입니다. 앞에서 구한 에너지량을 사용하여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A 차량의 질량이 1500kg이었고요. 그리고 B 차량 충돌 시 A 차량의 보유한 에너지는요. 이번 문제에서 산출했죠. 35만 8890줄이었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E는 2분의 1 mv의 자승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속도니까 V1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E는 분모였죠.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M1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없애려면요.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V1은 루트 M1분의 2 곱하기 에너지의 2가 됩니다. 에너지가 35만 8890줄이었었고요. 질량이 1500kg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500분의 2 곱하기 35만 889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1.88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의 속도는요. 21.88m/s이라고요. 질문 4입니다. A 차량이 보행자 충돌 지점에서 B 차량 충돌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와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마크 끝점에서 보행자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마크 발생 시 속도가 27.68m/s였었고요. 그리고 요마크는 등속 요마크니까 이 끝점의 속도도 27.68m/s였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20m를 이동해가지고요.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그때의 A 차량의 속도가 21.88m/s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보행자 충돌 속도죠. VI는 27.68m/s였었고요. 나중 속도는요. B 차량과 충돌할 때 속도죠. 21.88m/s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20m였습니다. 먼저 가속도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가속도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D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ED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E가 21.88m/s이었었고요. VI가 27.68m/s, 그리고 거리가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0분의 21.88의 자승 마이너스 27.68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7.19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소요시간 산출하면 되겠죠. 이제는 정보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3공식은 안 되죠. 1번, 2번, 4번 공식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 공식은 복잡해지죠. 그래서 1공식하고 4공식만 활용하겠습니다. 1공식입니다. V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T는 A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21.88이었었고요. VI가 27.68, 그리고 A는요. 방금 산출한 마이너스 7.19가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7.19분의 21.88 마이너스 27.6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81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 플러스 VE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 E는 분모였으니까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분의 2D가 됩니다. D가 20m, VI가 27.68, VE가 21.8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7.68 더하기 21.88분의 2 곱하기 2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0.81초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차량이 보행자 충돌 지점에서 B차량 충돌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7.19m/s의 자승이고요. 소요시간은 0.81초라고 결론 드리면 됩니다. 질문 5번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요. 사고장소 이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요. 일단 정지 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마크 시속도가 27.68m/s이었었죠. km/h로 환산하면은요 99.65km/h가 됩니다. 그래서 110km 이내로요 최대 발진 가속도 3.47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운전자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은요 1.2초로 주었습니다. 또 등속 운동했죠. 즉 요마크 시 속도를 적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위험 인지 반응 시점에 이 속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정지선에서 최대 발진 가속도로 위험 인지 반응 시점 도착 시 속도와 요마크 시 속도를 비교하면 됩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에서 요마크 시작점까지의 거리는요 40m였었고요. 운전자의 주장으로서의 이 정지선에서의 속도가 처음 속도죠. 그래서 0m/s이 되고요. 최대 발진 가속도는요 3.47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마크 발생 시 속도가요 27.68m/s였었고요. 인지 반응 시간은요 1.2초였습니다. 그러면 인지 반응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 공주거리 먼저 산출해야겠죠. 등속 운동했습니다. 그러면 등속 운동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D는 VT입니다. 이때의 속도가요 낮은 속도인 27.68m/s였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1.2초였죠. 적용시키면은요 27.68 곱하기 1.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3.22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선에서요 위험 인지 지점까지 거리 산출할 수 있겠죠. 정지선에서 요마크 시작점 거리까지인 40m에서요 방금 산출한 33.22m를 빼주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적용하면은요 40-33.22가 되고요 6.78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발진 가속도를 이용해서요 인지 반응 시작 지점 속도를 산출해 보면 됩니다. 여기 정보를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야중 속도니까요. V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입니다. VI가요 정지했으니까 0m/s였었고요. A는 3.47, D는 6.78m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3.47 곱하기 6.78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6.80m/s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험 인지 반응 시간 시작점 속도는요. 요마크 시작시 속도인 27.68m/s하고 같죠. 그러면 다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 내리면 되겠죠.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출발해 최대 발진 가속도인 3.47m/s의 자승의 가속도로 정지선에서 인지 반응 시작 시점인 6.78m를 주행한 속도는요. 6.86m/s입니다. 그런데 요마크 속도로 산정한 인지 반응 시작 시점의 속도는요. 27.68m/s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위험 인지 반응 미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0이고요. 최대 발진 가속도가 3.47m/s였었고요. 그리고 요마크 발생 시점의 속도가 27.68m/s였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거리가 40m였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요. 요마크 발생 시점 속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 마찬가지로 t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으니까요. 등가속도 3번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낮은 속도죠. 그래서 V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됩니다. VI가 0이고요. A는 3.47 그리고 D는요 4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3.47 곱하기 4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66m/s이었습니다. 위험인지 반응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요마크 발생 시 속도하고 차이가 많이 났죠.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요. 최대 발진 가속도를 적용한 정지선의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인지 반응 시간이 없을 경우입니다. 시간 정보 없으니까는요. 3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이번에는 정지선의 속도를 구할 거니까요. 처음 속도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겠죠. V가 27.68m/s였었고요. 가속도 A는 3.47m/s의 자승이었었고요. D는 4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7.68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47 곱하기 4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2.1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79.56km/h가 나왔습니다. 위험인지 반응 시간을 적용하지 않아도요. 정지선 지점의 속도는요. 22.1m/s로서요. 운전자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요. 이 A 차량은요. 이 정지선 이전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참고 자료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해서요. 질문 2, 3, 4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풀이가 정석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질문 3을 먼저 풀어야지 질문 2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A 차량은 MA로 봤고요. B 차량은 MB로 봤습니다. A 차량의 질량이 1500kg이었었고요. B 차량의 질량은 1200kg이었습니다. 그리고 B 차량의 충돌 전 속도는 정지에 있었으니까요. 0m/s이었었죠. 그리고 충돌 후 견인계수가 0.75였었고요. 충돌 후 함께 이동한 거리가 12m였었고 최종 정지했죠. 그리고 두 차량이 함께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이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충돌 후 공통속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돌 후 정보를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고 최종 정지했으니까는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C는 루트 EFGD가 됩니다. 충돌 후의 견인 개수가 0.75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 그리고 이때 이동한 거리는 12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5 곱하기 9.8 곱하기 1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3.28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MA VA 플러스 MB VB는 VC 곱하기 MA 플러스 MB입니다. 충돌의 속도가 공통 속도니까요. 미리 적용시켰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죠. 그래서 VA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리고 충돌 직전에 B 차량의 속도는요. 0m/s였죠. 적용시키면은요.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MA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VA는 MA분의 VC 곱하기 MA 더하기 MB가 되는 사항이죠. VC가 방금 산출한 13.28m/s이었었고요. MA가 1500kg, MB가 1200kg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500분의 13.28 곱하기 1500 더하기 120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3.9 메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의 속도는요 23.9 메타파스칼이라고 결론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충돌 환산 속도로 풀이한 속도는요 21.88 메타파스칼이었죠. 오차가 있습니다. 질문 2 수정풀이입니다.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할 때 보유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인 23.9 메타퍼세컨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량의 질량은요 1500kg이었고요.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는요 23.9 메타퍼세컨이었습니다.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 보유 에너지는요 이때 속도를 활용할 거니까는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면 되겠죠. E는 2분의 1 mv에 자승이 됩니다. 질량이 1500kg, 이때 속도가 23.9니까요.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23.9에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28,407.5 줄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이 B 차량을 충돌할 때 보유 에너지가 428,407.5 줄이라고 결론 내리면 되죠. 충돌 환산 속도로 활용한 에너지는요 358,890 줄이었죠.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2에서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손실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먼저 보죠. A 차량의 충돌 직전 보유 에너지가요 428,407.5 줄이었었고요. 그리고 B 차량의 충돌 직전 보유 에너지는요 0줄이었습니다. 정지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0줄이 되겠죠. 그리고 충돌 후 A 차량과 B 차량이 미끄러지며 소모한 에너지는요 238,140 줄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 손실된 에너지는요 충돌 전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에서요 충돌 후 소모한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사항이죠. 충돌 전 보유 에너지는요 A 차량밖에 없습니다. 428,407.5 줄이었었고요. 그리고 충돌 후 소모한 에너지는요 238,140 줄이었습니다. 적용시키고 계산하시면은요 19267.5 줄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과 B 차량의 충돌 직후 손실된 에너지는요 19267.5 줄이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 4 수정풀이입니다. A 차량이 보행자 충돌 지점에서요 B 차량 충돌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와 소요 시간을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요만큼 발생 시 속도는 같죠. 그런데 충돌 시 속도가 좀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23.9 메타파스칼로 바뀌었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요 보행자 충돌 속도입니다. 27.68 메타파스칼이었었고요. 나중 속도는요 B 차량 충돌 속도인 23.9 메타파스칼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마찬가지로 20m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가속도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ED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해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A는요. ED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E가 23.9였었고요. VI가 27.68 그리고 D는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0분의 23.9의 자승 마이너스 27.68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4.87 메타파스칼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소요 시간입니다. 이제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럼 1공식, 4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1공식입니다. V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T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T는 A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23.9, VI가 27.68, A가 마이너스 4.87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4.87분의 23.9, 마이너스 27.6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78초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이 보행자 충돌 지점에서요, B 차량 충돌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4.87mP의 자승이었었고요. 소요 시간은 0.78초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 환산 속도를 활용해서 풀이한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7.19mP의 자승이었었고요. 소요 시간은요. 0.82초였었죠. 역시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